자, 이제 개장 13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태현 팀장님, 가볼까요? 아까 네. 뭐 잠깐 동성화인텍 그 프레온가스를 안 쓰는군요, 요즘. 네. 냉매 금지된 지가 10년이 넘었네, 이게. 2010년도부터. 오존층 파괴를 해가지고. 네네. CFC, 염화, 불화, 탄소하고 HCFC, 뭐 수소화, 염화, 불화, 탄소 이것은 전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대체로 HFC, 네, 수소화, 불화, 탄소. 오늘 또 아침에 기호부터. 네, 요거를 이제 다 수입해서 쓴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네. 알기로는 중국 쪽에서 많이 다 거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히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급 체인에 대한 이슈, 공급망 이것도 계속 주목되는 부분이고, 자, 그 전에 앞서서 네네. 이제 또 다른 걸로 한번 봐야죠. 치료제 얘기 가볼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머그, 네, 머크. 머크입니다, 머크. 네. 아, 죄송합니다. 가끔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치료제가 백신 코로나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증시도 이제 치료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중국 헝다라든지 미국 셧다운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증시가 조금 뭐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는 주제가 가시방석이었고 오늘은 뭐 치료제가 필요한 증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뉴욕 증시가 네. 상승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치료제였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 보급이 빨라지고 치료제가 공동으로 또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상당히 서광이 좀 많이 보인다라고 이제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하지만 백신은 계속 맞아야 되는 거고. 네. 네. 결국 치료제가 필요한 거죠. 11월쯤에 나올 것 같죠. FDA에서 긴급 승인을 내주면 11월 달 가능한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현재 뭐 머크의 네네. 몰루피라비르가 제일 네. 선두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 소문을 들어서 통해 가지고 제가 멀류피라비 9월 말이한지 10월 초 발표 예정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그 일정대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긴급 승인이 나게 되면은 11월 달에 뭐 복용이 가능한데 약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네. 원화로 83만 원, 82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어쨌든 뭐 이게 보급이 가격은 계속 이제 이루어지게 좀 되면 조율이 될 거고 뭐 네. 양산으로 대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달라질 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그것도 좀 있고 아마 뭐 네. 보건당국도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지난번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때처럼 그렇게 딜레이를 하지 말고 그냥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중국 헝다 그 치료제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게 백신과 비슷한 맥락으로 그 유전자 지도를 좀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좀 제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뭐 항염증, 항폐섬유화, 항바이러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치료제도 좀 추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덧붙여 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치료제가 일단 뭐 첫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상 정상화로 진행이 될 거고 일상 정상화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또 소비 이슈가 발생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테이퍼에 대한 얘기가 연결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국채 금리가 4월 달에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1.7%까지 10년물 기준으로 1.7%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지수가 그래도 박스권에서 상승으로 3,300포인트까지 갔었지만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고 있는 점이 좀 다른 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헝다 이슈가 있고 부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좀 봐지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29일 날 4,500만 달러의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헝다요? 예, 치료제에서 헝다로 지금 뛴 거예요? 네, 갑자기? 네. 치료제 섞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 치료제 이슈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제 미국 증시까지 이어지게 되면 상승이 나왔다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게 지난주 주말에 단발성으로 일단 어쨌든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뭐 주기적으로 아마 나올 거고 네네. 이제 시장이 이제 거기에 대한 가격 프라이싱에 들어가겠죠. 네네. 머크의 주가는 상승했죠. 올랐고 이제 국내에서는 관련 기업이 어디냐 이렇게들 하는데 아마 그 보건 당국에서 정부 측 측면에서 이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 추진해야죠.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관료들 이 공무원 저기에서는 이게 만약에 선도 구매를 했어요. 네. 대량으로. 근데
효용성이 잘 안 됐어. 네. 라든지 뭐 이러면은 누가 책임질 거야? 이 책임론이 정부가 나서기가 굉장히 그 애매한 형태인데 근데 이러다가 이제 또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화이자하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늦췄다가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근데 전염력을 보게 되면 신종플루가 전염력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타미플루라는 약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치료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제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도 공공재잖아요. 공공재.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주식시장은 또 연관성 기업들을 찾게 되는데 이제 네. 머크하고 지난주 그랬고 금요일 날 저희 일발장전에 HK 이노엔을 조금 네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결정된 건 아직 없어요. 근데 좀 호가는 또 네. 세게 지금 올라오는데 뭐라고 어떻게 제가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항상 GC 선반영되잖아요. GC 녹십자하고 머크하고 네. 사실은 아니 GC 녹십자하고 HK 이노엔하고는 머크하고는 네. 연관성이 있죠. 네, 뭐. 그래서 아, 예전에도 모르겠습니다, 모더나 관련주에 가지고 아이진엘 이런 종목도 날라갔지 그러니까 무슨 않습니까? 관련주인 게 저도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을 써들지 못하면 좀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렇겠죠. 호가가 너무 높다. HK 노에는 뭐 호가가 급등 출발 지금 17%뭐 급등 출발 예상이니까. 네. 네. 하여튼 저는 금요일 날 얘기했어요. 네. 저는 얘기했을 뿐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치료제가 이게 나왔지만은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계속 뭐 중국 헝다 이슈하고 부채 이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헝다는 어제 홍콩에서 이제 거래가 정지됐지만 네, 거래 정지됐죠. 계열사를 분리매각하려고 해서 근데 그 금액은 6조밖에 안 6조 원이라고 돼요. 하는데 네, 6조밖에 안 355조라고 하는데 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부채까지 하게 되면 지금 800조가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네. 뭐 담보물이 있잖아요. 네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근데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어진 부동산이면 이게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헝다가 진행하고 있는 이 부동산들이 짓다가 말아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100% 완료가 돼야 토지 이게 가격이 있고 가치가- 건물 가격이 나눠져 네. 있고 뭐 근데 아시다시피 복잡하죠. 중국은 토지는 중국 정부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건물 가치밖에 매길 수밖에 없는데 이 건물이 다 완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헝다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300만 명의 종업원 그리고 이제 부채 그리고 집담한 부동산 이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10월 11일 날, 그러니까 이번 달 11일 날 또 1억 4,800만 불의 또 이자 지급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29일 날 이자 지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0일 날도 이자 지급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헝다에 계속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2012년대 그리스 사태도 그렇고요. 2008년 리먼 사태도 그렇고 결국 부채 문제에서 도드라진 거거든요. 네. 예전에 뭐 IMF 같은 경우도 결국 부채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헝다 같은 경우도 핵심은 부채입니다. 근데 이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된다라면 이 헝다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미노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헤어컷 날릴지 싶은데. 날렸을 때가 전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중국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무래도 살릴 수 있다라고 좀 봐지는 뭐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걸 헤어컷 하는 것보다는 중국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9월 20일 이후에 네. 그 CDS 프리미엄 5년물이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하락으로 전환 안 되고 계속 높은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CDS. 예, CDS 프리미엄 5년물이 지금 이제 급등했는데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 요인들 때문에 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나라까지. 네, 표면적으로는 그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인한 어떤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1,180원을 상회를 하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환율 이슈를 보게 되면은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파월이 조금은 매파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매파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 그 병력 현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 말 자체만으로도 이 환율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진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원화가 지금 약세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요인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좀 선반영 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2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우려. 요것도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상승으로 진행시키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 이슈 그리고 파월 의장의 당황스럽다는 이 발언 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테이퍼링 이슈가 같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환율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발전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가격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또 그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수치를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2,92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3,000원이 바닥이라고. 깨질 가능성이 네. 있다. 지금 호가 보니까 일단 3,000원 내주면서 출발을 할 것 네네. 같은데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나 싶긴 한데. 그 항상 시장이 좀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변동성이라는 게 크잖아요. 네. 떨어졌다. 사실 뭐 상승 출발했다가 또 막 부딪혀갖고 밀리는 것보다 네. 항상 이제 반복하지만 뭐 떨어져 출발했지만 또 이걸 견디고 올라오는 네네. 정도 하방 경직이라든지 저가 네네. 매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네네. 없는지 조금. 아직까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변동성?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갭으로 시장의 하락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2015년 8월달 바닥을 다질 때 전후를 해서 조금은 그 당시 1,800포인트 전후에서 좀 바닥을 다졌었는데 그때 전후 흐름을 한번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2015년 8월달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또 개장이 들어가 왔습니다. 문을 네.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문 연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죠.